오늘 코스피가 0.36, 코스닥이 1.29 하락하고 있어요. 셀트리온이 현재 마이너스 1.22, 헬스케어가 2.60, 제약이 1.10, 삼형제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빠져서 지금 지지부진하고 답답하죠? 그동안에 밀렸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상당히 주가만 보면, 자, 확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쵸? 다시 저점권을 향해서 내려가니까 지치고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회사는 좋은 거 다 안다. 제품도 튼튼하고 그렇게 미래 비전도 좋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가서 힘들고 언제쯤 반등하냐, 그 생각을 참 많이 하시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언급을 드렸죠? 내가 만약에 공매도 세력이라면 언제까지 과연 괴롭힐 수 있을까? 언제까지 주가를 바닥에 놓고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실적 성장폭이 나오기 전까지. 두 번째, 합병. 사실 합병을 해도 실적 성장폭이 안 나오면 결국은 다시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적 성장폭이 인프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가가 언제 하락 추세를 마치고 돌아가느냐, 계속 이렇게 밀어제낀다, 지지부진하게 만든다. 그러면 공매도의 목표는 뭐냐? 개인 주주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거다. 실적을 성장폭이 찍히기 전까지, 합병을 하기 전까지 얘네들은 끊임없이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호가창을 하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괴롭히겠죠. 그 전까지는 잘 참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적 성장폭을 찍힐 수 있느냐? 언제쯤이냐? 2022년도냐? 23년도냐? 그 기준점만 남아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적을 모니터링하면서 추적하면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차트의 모양과, 자, 이 정도 되면 계좌 잔고가 박살났을 거 아닙니까? 실시간 계좌 잔고. 우리 주주분들이 지금 보면 이때 그러면 이때 또는 이때 가장 많이 들어오셨어요. 거의. 그래서 계속 저축을 해서 평단가가 한 이 부분이 가장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하고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4만원에 들어와서도 계속 평단가를 낮추면 30만원에서 25만원 사이가 많을 것 같은데,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가 50%,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 것 같아요. 마이너스 40, 적으면 30. 그런데 그럼 많이 지치죠. 그리고 본능적으로 계좌 잔고를 부셔가지고 결국은 주식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량을 뺏어와요. 물량을 뺏어오고 난 다음에 뺏어오고 나는 작업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그래서 물량을 얘네가 좀 많이 회복을 했다. 그러면 이제 자금을 들어와서 그때부터 올려나가기 시작한다. 물량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래서 끊임없이 흔든다, 그거겠죠. 그러면 우린 얘네의 의도를 파악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냥 회사와 동행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셀트리온의 역사를 한번 봐볼게요. 자, 박스권은 1년, 2년, 3년, 4년. 올라가는 건 1년이에요. 박스권 1년, 2년, 3년. 올라가는 거 1년 미만. 박스권 1년, 2년, 3년. 올라가는 거 1년. 그래서 박스권은 셀트리온의 역사에서 3년, 4년의 박스권. 올라가는 건 늘 1년. 또 3, 4년 박스권. 올라가는 건 1년 미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가 그래요. 기다리고 하락의 폭은, 기다리는 시간은 긴데 상승의 시간은, 그 시간은 짧으며 상승의 폭은 큽니다. 그래서 사실 천천히 길게 가장 올라가는 게 좋겠지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늘 대부분의 투자는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길고 올라가는 시간은 짧습니다. 우리가 이
4년의 박스권, 그리고 올라가는 9개월, 이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 멘탈 관리를 유지하고 시간을 잘 보내는 것과 친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러세요. 저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개인주주들이 포기를 안 하고 자꾸 버티니까 우리 같은 방송이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을, 제 소신을 언급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동행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저도 일종의 의무감 같은 게 있다. 정고점 돌파, 이 모습을 꼭 같이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제 매출액 2조이기 때문에 매출액 4조, 10조까지는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언젠가는 이 정고점이 보이지도 않는 가격대로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뱉치는 이유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과연 진짜 숫자를 앞으로 2조에서 매출액 2조에서 3조를 넘어서 4조를 넘어서 5조를 넘어서 10조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확신할 수 있느냐. 그래, 내가 죽든 말든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유자금과 장기로 대응을 한다면 과연 진짜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이 부분만 본인이 직접 확신할 수 있느냐가 목적지에 도착하느냐 2% 안에 들어가느냐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2018님께서 실적 전망 및 종합이라는 좋은 글에 데이터를 남겨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실적 전망 시리즈 마지막 글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기존 3마 먼저 볼게요. 기존 3마 외 바이오 의약품 기타 매출로 해서 우리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실적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참고하면서 한번 볼게요. 기존 3마, 작년 미국 시장 트룩시마의 공급 조정 이후에 및 약가 인하로 인한 변동 대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역성장이 있었지만, 이러한 악재들은 작년에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정상화되어서 성장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기존 램시마, 허준마, 트룩시마, 램시마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는데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재고와 가격 조정으로 인해서 역성장, 좀 주가의 성장폭이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허준마는 미국 시장에서 약간은 좀 지지부진했지만 일본 시장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3마 외 바이오 의약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램시마 SC는 올해부터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이 예상되며 유플라이마도 초기 성장 속도를 무릎 부른지 당연히 성장할 것이다. 레케노라 흡입형 칵테일 치료제의 결과에 따라 대박일 수도 있지만 팬데믹이 어떻게 진행될지 명확하지 않아 조심스럽다. 그리고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도 4분기부터 힘을 보탤 것이다. 저는 2022년도 셀트리온 실적의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2022년도와 23년도 계속되는 성장이 얘가 중요한 키포인트를 갖는다. 여기에 아바스틴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흡입형 치료제는 우리가 숫자에 포함되는 부분은 지켜보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 매출. 미국 시장 디아트러스트 대규모 수출에 힘입어 대박이 예상된다. 이상의 전망을 고려한 통합 셀트리온의 매출 추이입니다. 보수적으로 전망했을 때 일단 4조 이상의 매출이 기대됩니다. 아직은 전망이라 조심스럽지만 매분기 실적 발표를 지켜보면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로 한번 보면, 자, 바이오 비중이 2022년도는 좀 줄었다. 그 이유가 3마 외 기타 제품, 여기서 진단키트를 포함해서 실적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바이오 소개도 계속 증가했지만 기타와 3마 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영업이익률이 38.8에서 42.3. 자,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38.8에서 42.3. 3마 플러스 3마 외 기타 매출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약간 상승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2018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지금 남겨주십니다.
기타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아트러스트 홈키트는 생각보다 이익률이 높습니다. 매출의 60% 이상 고성장하면서 영업이익률까지 다시 40%대로 복귀한다면 어떤 놈들은 곡소리 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공매도의 주축이라 생각이 들죠? 매출의 60% 성장을 다시 한다. 영업이익률이 다시 40% 복귀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회계 이슈가 종식이 됐고 이 기준점에 합병까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바이오 의약품들의 장기 성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현재 실적과 추후 나오는 이 부분이 제가 셀트리온에 투자하는 이유, 우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우리 길 가면 만날 수 있다. 먼저 CTP 43 및 42 스텔라라와 아일리라가 미국 시장에 신규로 출시됨으로써 총 9종의 바이오 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며 내년에 물론 시간차로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내년에 예상되는 게 총 9종이다. 기존 3마의 램시마이스C와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및 CTP16, 아바스틴까지 포함하고 여기에 지금 스텔라라와 아일리아 포트폴리오가 추가되며 2024년 10종, CTP39 2025년 총 12종, CTP41, 47, 프롤리아맛, 그리고 악템나, 그리고 졸레워 이런 바이오 시밀러와의 바이오로 베타 및 바이오 신약 제품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팬데믹이 종료하게 되면서 진단키트 매출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바이오 의약품 매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바이오 의약품 비중도 다시 높아질 것입니다. 신규로 출시되는 바이오 의약품의 성장 속도를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위 그래프는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들이 기존 제품들의 점유율 추이를 따라간다고 가정한 결과입니다. 보수적으로. 따라서 향후 점유율 추이에 따라 위 그래프보다 더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로 출시되는 제품들의 시장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의 점유율 추이만 따라간다면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령 기존 제품들의 점유율 추이를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품군 다변화로 인해서 바이오 의약품 매출이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성장 기울기가 궁금한 것이지요. 기존 3마는 아직 미국 시장 및 기타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점유율 상승이 언젠가 임계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의 성장은 힘들겠지요. 그리고 램시마이스C 및 유플라이마도 지속 성장하다가 언젠가는 성장이 멈추겠지요. 그렇지만 이들 제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셀트리온 그룹에 안정적인 현금을 안겨주는 현금 인출기 역할은 계속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셀트리온이 가치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에는 CTP16이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고 내년에는 CTP43 및 42가 성장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CTP39, 41, 47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아일리아, 스텔라라, 졸레어, 프롤리아, 악템나 이게 추가가 된다. 그쵸? 2023년 여기에 램시마이스C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5년에 3개가 더 추가가 된다. 자, 내년만 해도 이미 2023년만 해도 제품 2개가 더 추가된다. 물론 시간의 차이가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램시마이스C가 미국을 기준점으로 출시를 한다. 자, 이제 매출액 2조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적을 정밀 추적할 자료가 점점 많아진다. 여기에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이스C가 유럽에서 올해 2022년도 기준점으로 직판을 통해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임계치에 도달해 나가고 있다. 이게 엔데믹, 풍토병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매년 기존 제품들의 매출 성장과 더불어 신규 제품들의 성장 기대감이 함께 존재하는 셀트리온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그래서 밑에 보면 또한 ADC 기술을 이용한
표적 항암제 및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당뇨 신약 및 mRNA 플랫폼 기술 등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2025년 이후에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포유로 보면은 2025년도까지 바이오 소개예요. 매출. 쭉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간다. 그리고 바이오 비중도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비중이 커진다. 영업이익률도 지금 계속 60% 갔다가 다시 50% 그리고 38% 42%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정말 밝습니다. 어떤 많은 구독자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제가 이렇게 현실 가능한 희망이 아닌, 희망은 당연히 되죠. 그리고 단순히 희망만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 이게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를 보면 나 너무 힘들다. 회사 좋은 거 알겠는데 주가는 왜 바닥에서 박박 길까요? 거래량도 없고 그러면서 공매도 누적 잔고는 줄어가며 대차 잔고도 줄어가고 수급에 어느 정도 변환이 있다. 개인의 수급은 계속 넘어가고 있다. 그쵸?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2018님 글을 참고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숫자, 실적을 찍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오늘도 변함없이 확인했습니다. 숫자 찍을 수 있습니다. 레키노라, 아무도 얘가 진짜 유럽에서 숫자를 못 찍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팬데믹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미크론이라는 변이를 만나서 그리고 각국의 기득권, 우리가 국가를 넘어서는 그런 무언가 여러 가지 등등. 그러나 우리는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항암제와 바로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이거는 바로 고령화에 없어서는 안 될 의약품이죠.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셀트리온의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 첫 번째 램시마 그리고 허주마와 트룩시마 항암제, 유플라이마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과 항암제를 기준점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시차는 걸리겠지만 숫자를 찍을 수밖에 없다. 왜? 얘는 고령화로 인해서 숫자가 결국 시차는 바뀌지만 찍힐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셀트리온의 월봉인데요. 주가의 하락폭이 정말 짝대기 길이만 보더라도 가장 길죠. 이때보다도 짝대기 하락 막대기 길이가 더 긴 것 같아요. 이 정도 길었으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반등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실적이 될 것입니다. 실적 성장폭, 주식 투자의 본질.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지만 여유자금과 장기, 시간으로 해지하면서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며 결국은 제가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저는 이 가격을 믿지를 않는다. 그 이유가 아까 2018님의 글을 보면서 셀트리온의 현재와 미래, 그 가치가 실현된다고 한다면 저는 제 머리는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저는 오히려 다른 부분에 더 쏟고 있다. 제 나름대로의 연구와 R&D를 통해서 다른 부분에 더 집중하고 있으면서 셀트리온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롭게 지치지 마시고요. 목적지까지 우리 도착하자고요.